윤석열 전 대통령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게 그냥 대법원 판결 나왔어. 그래, 유죄 확정이야.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 사건에 숨어 있는 대반전을 한번 제대로 속 시원하게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뭐냐면은 어제 2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최초의 대법원 판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왜 그 계엄 일어나고 나서 한남동 본관에서 공수처하고 그 대치 상태가 있었잖아요. 경호처 직원들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이 대치 상태. 이게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기소가 돼서 1심에서 징역 5년이 나왔고 2심에서는 형이 더 높아졌습니다. 징역 7년이 나왔는데 이게 어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어요. 12.3 비상계엄 선포되고 583일 만에 비상계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583일인데 이것도 제가 이제 좀 이따 한번 이것도 얼마나 기가 막힌 타임 스케줄인지 한번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말 행간을 읽어보면 기가 막힌 비밀이 있고요.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어제 상황을 조금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제 사건이 최초로 라이브로 중계가 됐는데 뭐 대법원 선고 라이브로 중계된 거 그동안 많았어요. 근데 어제 사건은 특이한 게 뭐냐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니라 대법원 소부. 그러니까 전원합의체는 13명 대법관 전원이 다 관여를 하는 거고 왜 2024년 5월에 이재명 당시 후보의 그런 사건처럼 대법관 전원이 하는 거를 중계하는 게 아니라 어제 사건은 대법원 소부. 그러니까 대법원 대법관 4명이 아주 큰 사건이 아닌 보통 사건들은 대법관 4명으로 이루어지는 소부에서 심판을 합니다. 소부 사건으로 최초로 어제 생중계된 그런 사건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없었습니다. 그럼 윤 대통령 어디가 있었게요? 다른 재판 받고 있었어요. 어디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어떤 재판? 그 내란 재판. 그러니까 1심에서 무기징역 받은 그 내란 사건 이제 서울고등법원으로 갔잖아요. 그 사건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이기 때문에 그 사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에는 정작 선고는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피고인은 없고 변호인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뭐 공허하게 이런 피고인석은 비어 있고 그리고 이제 대법관들만 이제 뭐 이유하고 주문 읽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피고인과 변호인으로서는 갑갑을 누르시죠. 내 사건 하나가 대법원 확정이 되는데 나는 지금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어제 어떻게 했냐면은 서울고법에서 요청을 했더라고요. 재판장님 이거 지금 피고인이 대법원 지금 선고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 휴정하고 선고 결과를 좀 들을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휴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광경은 중계는 안 됐는데 참 이게 굉장히 좀 희한한 광경인데 에어팟 끼고 검사들 같은 경우에 특검 같은 경우에 에어팟 끼고 선고 결과 이게 중계 보기도 하고 변호인들도 이제 그 휴대폰으로 중계 보고 그런 광경이 펼쳐졌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 끝나고 나서 하고 이제 헛웃음 이렇게 터트리기도 했어요. 좀 막 기가 막히다 이제 그런 표정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옅은 미소를 약간 띠기도 하고 선거 중간중간에 차 하고 이렇게 헛웃음 짓기도 하고 유현석 변호사는 벌써 끝났어? 이렇게 좀 황당한 표정을 짓고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고 방청석에서는 이제 지지자들이 또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막 한 3-4명이서 막 흑흑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요. 자, 어제 이제 대법원 선고 내용 그랬습니다.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쟁점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수처가 법상 수사권이 있는 거는 직권남용만 수사권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치열하게 다투는데 이거를 내란죄 수사권 있다고 해버렸어요. 논리는 뭐냐면은 직접 관련된 사건으로 수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으니까 그거 수사하다가 그 과정에서 내란죄 수사할 수 있다. 저는 사실 지금도 그렇고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마치 자동차 키가 있으니까 자동차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식의 논리거든요. 저는 이 논리는 지금 그 수득이 안 되는데 아무튼 어제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 수사하다가 내란죄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이제 경호처장을 동원해서 경호처장이 이제 압수수색을 거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거 법에 따라서도 이런 대통령 관저라든지 이런 국가보안시설은 압수수색 거부할 수 있다. 근데 너네가 압수수색 거부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문제 없다. 압수수색 거부한 게 위법하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1심에서 5년이 된 게 이제 2심에서 7년이 된 게 결정적인 게 외신 허위 공보였거든요. 뭐냐면은 계엄 직후에 해외 홍보 비서관을 통해서 우리 국회 출입 안 막았다라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을 냈기 때문에 해외 홍보 비서관을 통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직권남용이라는 것인데 1심은 무죄 선고했던 거를 2심에서 이걸 유죄를 인정했는데 대법원도 이거를 유죄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끝났네. 다 끝났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은 정작 반전은 여기부터 있습니다. 자, 헌법 84조. 헌법 84조에 대해서 어제 대법원이 처음으로 제대로 판단을 했는데요. 헌법 84조에 대해서 왜 판단을 했냐?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때 이제 이 사건 수사를 했을 때가 현직 대통령 때였어요. 현직인 상태에서 한남동 공간에서 대치를 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한남동에 이제 경찰 버스들 쭉 둘러싸고 있고 그게 현직 대통령 때였는데 아니 헌법 84조에 따르면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거를 들어서 변호인단이 아니 재직 중 형사상 소추 받지 않는데 그러면 수사도 못하는 거잖아. 그러면 현직 대통령 때 이루어진 이 사건 수사는 위법하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했냐. 자, 대법원 판결. 자, 재직 중 형사상 소추 금지되는 거 맞는데 근데 수사까지 금지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대통령 직무수행이나 국가 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는 가능하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시까지 들어줬습니다. 대통령이 피의자인 사건을 접수하거나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등의 기본적인 수사상 조치는 재직 중에도 허용된다. 라고 해서 자, 일견 그래요.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아니야. 수사는 할 수 있어. 라는 내용인데 자, 여기서 이렇게 보고 끝나면 안 되죠. 행간을 읽어야죠. 자, 이거를 대법원이 이렇게 판시한 건 아니지만 왜 우리가 판결문에서 중요한 게 행간을 읽는 것이거든요. 자, 이거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대법원 말대로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된다고 그랬죠. 소추가 뭡니까? 기소예요, 기소.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거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 이거 뒤집어 봅시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재직 중 아니죠. 이미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 이거 어때요, 여러분? 자,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니까 재직 중에 수사는 가능하다고 했다면은 재직하기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 이거 재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그렇게 해석했다는 게 아니라 이 해석을 뒤집어서 행간을 읽어보면은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건 뭐예요? 지금 중단돼 있는 헌법 84조에 따라서 중단돼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이거를 뒤집어서 낱낱이 뒤집어서 해석을 하면은 진행 가능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사실 뭐 말은 안 하고 표현은 안 했지만은 이 판시를 뒤집어서 보자 그러면은 가장 가슴이 서늘할 사람이 누구다?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거는 정말 가슴이 덜컥할 만한 내용이 아닐까. 물론 대법원이 그렇게 해서 중단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대법원이 나름 굉장히 세심하게 판시를 했습니다. 자, 헌법 84조에 대해서 재직 중 소추 금지지 수사는 가능하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헌법 84조를 엄격히 해석을 한 겁니다. 왜? 이거는 특권이잖아요. 불소추 특권이기 때문에 특권을 넓게 해석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좁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재직 중이라도 수사는 가능하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위법하지 않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뒤집으면 재직 전에 이미 기소된 내용 또 재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가 확정됐다 끝! 이게 아니라 바로 이 숨겨진
이 대법원의 행간을 읽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수사는 압수도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대법원이 예를 든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본적인 사건을 접수하거나 증거를 수집 보전.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게 대표적인 절차가 압수수색이죠. 이거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유념해 주시고 꼼꼼히 볼 필요가 있고 이게 바로 이 사건 어제 우리가 다 지켜본 생방송으로 지켜본 이 판시의 대반전이다. 자, 이거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말씀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 이거 판결 얼마 만에 나온지 아세요? 기소된 지 1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계엄 기준으로 500 며칠 만인데 기소된 지 1년 만에 나왔다니까요. 기소가 언제 됐냐면은 작년 5월에 됐어요. 그리고 1심, 2심, 3심이 1년 만에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특검법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특검법은 그대로 다 지켜서 법원이 판결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화나는 게 아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법원 그리고 왜 안 했어? 그리고 특검법 사건이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쟁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헌법 84조에다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다가 정말 가볍지 않은 쟁점들이 있는 사건들을 1년 내에 법 지켜서 다 하면서 뭐는 안 하고 있다? 공선법 사건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사건 1심 얼마 걸렸어요? 2년 2개월 걸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사건이 확정이 안 돼가지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는데도 지금 대선이 진행이 돼서 지금 이 지경이 돼 있는 거고 그리고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 물론 뭐 직접적으로 무슨 선거에 나가고 그건 아니지만은 김혜경 여사 지금 공직선거법 사건 그 소위 10만 4천 원 사건이라고 그들이 얘기하는 그 사건 같은 경우에 작년 5월에 2심 났거든요. 대법원에 지금 얼마 동안 있는 거예요? 1년 2개월 있는 거예요. 3심인데 대법원 사건 그게 복잡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거 지금 1년 2개월째 있고 그리고 또 누구 사건도 있다. 김용 아까 지금 기록 달라고 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이 사건도 지금 대법원에 아직까지 있어요. 지금 그 사건도 작년 5월에 2심 났었거든요. 그 사건도 아직까지 지금 대법원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한다고 그래? 최고위원 나온다고 그래. 지금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아니 지금 실형 확정돼가지고 바로 구속 수감돼야 될 사람이 지금 최고위원 나온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신속한 재판을 하는 대법원을 과연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지 정말 의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클립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